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방지기 2%입니다. 저희는 지금 삶의 힘을 키우는 오디세이 학교를 읽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년의 모험을 마치고 이 제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1장은 주로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글을 통해서 오디세이 학교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1장과 관련해서 우리 인상 깊은 구절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양 어떻게 읽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스트님은 소개 안 하나요? 아, 그러네요. 네. 특별 게스트 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높여드렸는데 이 1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게스트 조콩님 모셨습니다. 인사 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콩입니다. 저는 오디세이 학교 7기를 수료하고 이번 2022학년도에 1학년으로 복교를 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쨌든 이 정병호 선생님도 모시고 또 이 학교를 또 수료한 학생도 우리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오게 되셨죠? 저 이프로님하고 한양님하고 다 지금 선생님들 제자기도 하면서 네네. 오디세이 학교 얘기가 궁금하시다길래 네네네. 잠깐 불려 나가서 불려나간 거군요. 이런 거 할 줄 네. 모르고 네네네네. 얘기를 그냥 질문 좀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네네. 답변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아, 어쩌다 네네네. 보니 네. 녹음실까지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어떤 강요나 압박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네. 다음에는 이런 거 가자 그럼 따라가지 마요. 네네. 이게 졸업하고 궁금해서 이제 이 조콩님을 제가 네네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네. 통화로 먼저 했었는데 아. 해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만난 거죠. 네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조콩님이 앉아 있으리라고는 나오면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맛있는 거 사줄 때 잠깐 네. 이런 지금 잠깐 어떤 분위기냐면 유퀴즈에 네. 지나가다가 우리가 한 시민을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오디세이 학교를 경험한 사람이야. 네. 잠깐 앉아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좀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콩님이 그 학교를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 학교의 경험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양님이 네. 이 책에 대한 구절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책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처음 접해가지고 읽었을 때가 이 책 출간회 같은 게 있었죠. 2019년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수료한 학생이 왔었어요. 왕방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학생인가요? 수료한 학생이죠. 네네네. 그게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네네. 책에서는 네. 박진슬 네.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글에 있는 박진슬이라는 학생과 그때 설명회 때 와가지고 자신의 사례를 얘기했던 그 학생을 그때 당시 매치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왕방울이라는 것도 이 책에 나와요. 네, 나오는데 네, 네. 왕방울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의 글이 있지만 이 학생의 사례가 좀 더 와닿았었어요. 저는. 네네. 68페이지 부분인데요. 오디세이 학교에서 느꼈고 배웠던 것들을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학생의 글 중에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2년을 한심하게만 보내진 않았다. 나는 글쓰기에 자신이 있었고 글을 통해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발하려고 쓰기 시작했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성장해갔다.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내 주변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원인을 파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적인 감정을 빼고 교사들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보지 않았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오디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이 많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글을 쓰면서 상대를 비판하려다 보니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주춤주춤 성장했다. 오디세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계속 오디세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셈이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제가 와, 저도 이 마지막 문장 밑줄 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박진슬 학생으로 대표되는 이 수많은 학생들의 고민들이죠. 이게 오디세이 학교에서 분명히 내가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소속교인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로 가서는 그게 상당 부분 부정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옳다고 했던 가치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이 오디세이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있진 않죠.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바로 이후에 접해야 될 공간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묵인되고 용인되는 사회라는 게 좀 약간 비극적이다. 너무 이 아이들에게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디세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계속 다니고 있었던 셈이다라는 게 내가 계속해서 거기서 추구했던 가치나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처럼 느껴져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우리 한량이 결심을 하고 나왔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게 굉장히 할 얘기가 오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뭐 심상치가 않은데요.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오늘 조콩님 특별 게스트로 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로 복교를 지금 한 상태예요. 오디세이를 졸업했지만 계속 오디세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조콩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구절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게요. 네. 오디세이 학교에서 배웠던 제 가능성이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가치 그리고 그때 생겼던 신념 같은 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제 삶에 지금 크고 작은 계속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옆에 오디세이 학교가 좀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약간 소름 막 올라왔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우리 정병훈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그 오디세이 학교를 제가 설명하면서 오디세이 학교는 1년제가 아니라 2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1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민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고 배우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저희가 좀 기준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도 기존의 자기의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또 전혀 중3 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고민들을 여기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좀 잡아갈 점 해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이제 현실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고민들을 해나가는 저희가 길 찾기 학교라고 했지만 길을 완전히 찾고 가는 학교는 아니고 길 찾는 과정을 좀 많이 경험하고 좀 두려움 없이 조금 부딪혀보는 그 근육을 조금 키우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돌아가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잠재된 근육이 좀 많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겨우 생기려고 할 때에 또 가서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속 프로그램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오디세이가 그래서 애들 불러서 중간중간에 해줘라 하지만 가끔씩 만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저희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또 스스로 경험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는 1년제 학교라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어떨 때는 가슴 아프게 어떤 때는 좀 마음을 졸이면서 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디세이 학교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학교의 느낌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배운 걸 가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겪으면서 방향을 더 잡아가는 건데 어쩌면 걔네를 다시 불러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은 뭔가 애들을 조금 더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가서 혼자 살아내라고 내보낸 거니까 그렇게 혼자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이후에 다시 학생들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면 그게 더 이 학교의 취지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를 제일 많이 했던 분들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오디세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네네네. 시의회라든가 그쵸, 언론이 그쵸. 이 정책을 위반한 분들에게 네네네네. 비판이 들어오니까 이분들로서는 그걸 조금 면하기 위해서 네. 후속 과정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시도해봤죠. 아. 조금씩 이제 불러도 봤지만 네. 그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구나. 네. 무너지든 더 국군이 세워져 가든 이거는 친구들이 스스로 해 나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오디세이 역할의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네네.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고 네. 사실 대안적인 과정, 뭐 혁신적인 과정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판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대안을 또 만들어 나가느냐가 여전히 늘 숙제여서 그래서 참 고단한 여정이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조콩님이 새로운 2탄, 3탄의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혹시 담고 싶을지 그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주제로 삼아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 자체가 성적에 크게 연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프리한 분위기 때문에 압박감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꿈을 좇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 마음속에서는 어렴풋이 뭔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행복하려면 그래도 돈이 좀 많아야 행복하지 않나. 최근까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오디세이에서 경험을 하나 하고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를 한번 다뤄보면 사람들한테도 뭔가 네네네. 좋은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이제 오디세이 꿈틀이라는 기관을 다녔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목요일 시간표에 세상 만나기라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되게 생소한 과목이죠. 무슨 과목이냐면 만나고 싶은 멘토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듣고 직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질문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분의 멘토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술가 한 분을 만났어요. 어느 날은. 예술가 한 분 만나서 이제 전시회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막 엄청 유명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네. 돈을 잘 못 버니까 네. 엄청 유명하지 않은 이상. 근데 그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할 때. 정말 눈빛도 정말 똘망똘망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열정 있게 설명하실 때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와 정말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서 비록 부모님이랑도 계속 같이 살고 돈도 잘 못 벌고 알바하느라 피곤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행복하는 걸 온 열정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하니까 그 행복이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이후로 약간 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느낀 거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알바를 하면서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오디세이 과정에서 겪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삶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조콩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디세이 학교의 그 1년의 과정도 있었겠지만 또 그 전에 제가 1년 정도는 관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잘 키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조콩님을 점심에 만난 이유가 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 네, 이 부분은 아마 편집되지 않을까 네, 한번 해봅니다. 편집자가 네. 네, 사심과 예, 공적인 거는 좀 분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실은 오디세이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성장을 할까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이 오디세이 과정의 여행이 정말 많죠. 다른 일반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이벤트이기도 한데 공식적으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오디세이에 있는데요.
정병 선생님께서 혹시 이 과정을 둔 의도 뭐 예.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오디세이는 1년이라는 그 시간적 제한 속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성전결로 해서 끝이 있는 마무리가 있는 교육 과정을 짜요. 네네. 근데 여행은 1년의 교육 과정의 축소판이면서 또 중간중간에 어떤 핵심적인 기재 역할을 하는 마무리하면서 또 펼쳐주는 역할들을 여행이 합니다. 저희가 보통 기간별 차이는 있지만 3월 달에 입학을 하면 바로 2, 3주 정도 여행을 갑니다. 전환 여행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바꾸고 내면서 오디세이에서의 삶의 규칙들, 또 배움의 자세들, 또 내가 배움의 계획들 같이 짜는 그런 2, 3주의 전환 여행을 가지고 있고 네네. 5월이 되면은 저희가 역사 탐방이나 혹은 또 국도 탐방이나 이렇게 좀 이벤트가 되는 탐방들 하고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질문 여행이라고 해서 내 삶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 네네. 아까 말했던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가 또 영원한 것은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종의 인터뷰 여행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하고 12월에는 마무리 여행을 하는 이렇게 네 어. 번의 여행이 기본 골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배움이 존재하고 그 여행이 묶어주고 또 풀어주면서 1년의 교육 과정에 좀 중심 역할을 하고 합니다. 그 4개의 여행은 각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캠퍼스가 예.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가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성전결로 가는 흐름에서 여행이 동일하지 않고 그 시기에 맞는 여행을 넣는 것은 흐름은 비슷하고 또 중요한 것들은 그 여행의 기획들을 처음 여행들은 교사들이 거의 하죠. 네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에게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점점 주며 마지막 여행쯤 되면은 정말 아이들이 다 하고 특히 이야기 같은 여행, 특히 질문 여행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여행인데 네네. 그런 여행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네네. 예, 그 사전 사후 작업들 많이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행이 한 번에 몇 박 며칠 정도 가나요? 보통 그 시장 여행, 전환 여행은 네. 한 2주 정도 길게는 2주. 3주 정도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행들은 한 일주일 혹은 열흘 네네. 이렇게 짧지 않네요. 짧지 않습니다. 네. 보통 학교의 여행은 그렇죠. 2박 3일, 2박 3일. 3박 4일. 길어야 3박 4일.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사후 발표를 준비하니까 굉장히 긴 거죠 따지면. 네. 네. 근데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앞뒤 이루어지겠네요. 생각하면 예, 그만큼 압축적인 교육 과정, 네. 종합 교육 과정이라 볼 수 있죠. 네. 예. 그 여행을 준비하는 활동이 교육과정 내에서도 예. 존재하고 예. 그리고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길잡이 선생님들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행을 같이 가나요? 우리 길잡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잠도 같이 자죠. 음. 우리가 길게 가기 때문에 보아로 온 곳이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민박집이나 네네. 펜션을 잡아서 많은 식구들이 주로 밥도 해먹는 경우도 많고 또 네네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네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똑같이 어울리지만 대신에 일반 학교에서는 짧게 여행 가니까 애들이 압축적으로 그 시기에 일탈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그걸 통제해야 되고 그거 힘든데 여기는 이제 길니까 충분하니까 네네. 일탈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가 충분히 일탈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밤늦게까지 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조콩님 확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긁적긁적 하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우리 조콩님?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네. 제가 있었던 2021학년도는 이제 코로나 아, 때문에 아. 변수가 있었죠. 짧게 간 거죠. 근데 저희도 2박 3일 여행밖에 일탈이 있었겠네요, 그럼. 네. 짧게 가서. 네. 저희의 일탈은 뭐 좀 작죠. 음. 새벽까지 안 자고 아. 넷플릭스를 몰래 본다던가 노트북 연결해서 네네. 네. 일탈인가요? 네, 요거는 뭐, 네, 그건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